잠깐 GPU, 딥러닝과 GPU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실습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실습 진행하는 실습 자료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기반으로 이제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윈도우 PC거나 이러신 분들은 따라 하기 힘드실 텐데 거의 근데 이제 세팅하는 방법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딥러닝 서버라고 하면은 약간 보통 이제 리눅스의 상에서 돌리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강의 자료 제가 어디에 올리면 되는지 몰라서요. 혹시 공유 가능하신 강의 자료는 예, 제가 받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PU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마 요 딥러닝 하시고 GPU 뭐 설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GPU 관해서 찾아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있으시면은 아실 텐데 우리가 흔히 컴퓨터 그래픽 가속을 담당하는 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요 GPU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불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PC 역사에 처음 등장한 건 1980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모듈 형태의 GPU로서 별달리 화려한 그래픽 요소가 없던 당시 PC 환경에서 CPU에 비해서 별로 주목받는 장치가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식 명칭조차 없어가지고 그래픽 가속기, 비디오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GPU란 명칭이 일반화된 시기는 우리가 이제 1999년 엔비디아 많이 알고 계시겠죠? 이 엔비디아가 자사의 첫 지포스 그래픽 카드였던 지포스 256이란 걸 이제 세계 최초라고 홍보한 이후, GPU라고 홍보한 이후부터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GPU랑 CPU를 잠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CPU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뇌와 같은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입력한 명령에 대해서 해석하고 연산하고 그 결과를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CPU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의 두뇌라고 부를 만큼 본원적이고 속도도 빠르죠. 우리 지금 인텔 뭐 10세대 뭐 이런 것들은 최근에 나온 것들은 아주 빠르게 나왔죠. AMD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CPU가 모든 작업에 능한 건 아닙니다. 이게 구조적 한계 때문인데 이 CPU 같은 경우에는 직렬 연산 방식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명령어를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방법 하나씩 그렇게 효과적인 기법으로서 이 방법은 이제 PC 구동에 요구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명령어 처리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는 효율적인데 대신에 우리가 그래픽 데이터처럼 단순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이제 동시에 한 번에 딱 쏟아질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Going to paint a picture for you guys in the way that a CPU might do it. 안 보여. 화면이 안 영상이 안 보여요. 잠시만요. 왜 화면이 안 보이시지? 화면이 넘어갔어요. 지금 혹시 잠시만요. 이제 보이시나요 혹시? 아니요. 창이 안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그게 저기 뭐야 전체 화면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네네네. 파워포인트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두 개일까요? 저는 Actions performed sequentially, one after the other. In 3, 2, 1. Let me speed it up. 이제 CPU를 나타내는 거죠. Ladies and gentlemen, CPU 같은 경우에는 Leonardo 2.0. When we hit this trigger on this thing, 2,100 gallons of air
goes through these accumulators, out these valves, into all 1,100 of these tubes, into these tubes in which the bottom of is a paintball. Each of those paintballs will fly across 7 feet of space and in 80 milliseconds reach its target. Hopefully, when it's all said and done, it's going to paint the Mona Lisa. GPU painting demonstration. Yep. In 10, 9, 9, 8, 7, 6, 5, 4, 3, 2, 1. 네, 이런 식으로 GPU는 하나씩 처리를 하게 된다면 GPU는 한 번에 동시에 병렬 처리를 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는 예시를 들어준 이제 이것도 엔비디아에서 발표할 때 했던 영상이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GPU 카드 또 이제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부르고 이제 현대 GPGPU라는 게 이제 이런 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컴퓨터 장치에서 프로세서는 단일 컴퓨팅 능력을 높인 CPU와 병렬 처리 기능을 높인 GPU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GPU는 원래 이름 그대로 컴퓨터 그래픽 요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인데 이 GPU가 일반적인 연산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런 범용 컴퓨팅 처리를 위한 GPGPU라는 이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GPGPU라는 기술을 통해서 AI 성능이 급격히 성장했고요. 그래서 뭐 영국 시장조사 업체 키사코 리서치의 뭐 미카엘 아조프 수석연구원 같은 분은 이제 엔비디아가 GPGPU 기술을 공개한 2010년부터 딥러닝 활용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딥러닝 도입으로 수개월 걸리던 대형 신경망 네트워크 교육이 불과 몇 시간만에서 며칠 사이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코어수와 명령어 처리 방식을 조금 볼 건데요. 우선 코어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단순히 코어만 놓고 보면은 CPU에 비해서 GPU 코어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CPU와 GPU 코어는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이 GPU 코어들은 독립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코어마다 독립적인 태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코어들이 하나의 태스크를 병렬적으로 수행합니다. 하지만 GPU의 코어 수가 많다는 것은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제 병렬로 수행할 수 있다는 아주 좋다는 적합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대신에 이제 CPU 같은 경우는 GPU에 비해서 코어 수는 적지만 많은 일들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PU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인 작업에 강점이 있고 GPU 같은 경우에는 병렬적인 작업에 더 강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지금 현재 뭐 PC나 데스크탑에 사용하는 코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4개에서 10개 정도고요. 여기에다가 스레드가 이제 2배 정도 늘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8코어 16스레드 뭐 이렇게 부르죠. 이런 거 CPU 같은 경우에는 병렬적으로 16개의 태스크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GPU에서 이제 엔비디아 대표적인 그 딥러닝 GPU 중에 하나가 테슬라 V100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512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얘 같은 경우 5100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A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912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레딩을 감안하더라도 코어 수의 차이가 200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CPU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있긴 한데 얘는 이제 시스템과 공유된 메모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PC에서 그 램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8기가, 16기가, 램이 이렇게 일반적인 메모리 종류 요거를 같이 사용하는데 GPU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과 메모리를 공유할 수도 있지만 GPU와 메모리 사이에 보틀넥이 생기기 때문에 성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GPU 카드 내에 자체적인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0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40기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0기가 메모리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40기가 메모리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제 CPU 강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을 뭐 동시에 할 수 있는 건데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면 GPU는 여러 가지 일을 다 못해도 병렬화를 할 수 있어서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렬화 가능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행렬 곱이라는 건데 우리가 하는 딥러닝의 기본적인 연산이 이 행렬 곱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GPU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GPU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쿠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쿠다 같은 경우에는 C나 C++의 언어로 GPU를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쿠다를 보통 하진 않고요. 이거는 진짜 아예 낮은 레벨에 거기서 이제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 쿠다보다 하이 레벨 API가 있습니다. 뭐 CUBLAS나 플러스나 뭐 CUDNN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하이레벨 API 같은 경우 이 쿠다를 기반으로 한 행렬 연사, 뭐 딥러닝 같은 걸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다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를 뭐 들면은 캐시 메모리 같은 메모리 계층 구조를 이해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쿠다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CUDNN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런 CUDNN을 활용한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카페나 타이토치, 텐서플로우, 이런 케라스 이런 것들이 다 CUDNN을 내부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MBC 방금 말씀드린 이제 쿠다 뭐 프로그래밍에 관한 건데 저도 이거를 해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C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C 코드가 있는데 여기에다 쿠다를 같이 쓰게 되면은 글로벌이라 선언한 다음에 여기에다 블록 인덱스나 블록 디멘션 같은 걸 써서 어느 블록의 어느 부분에서 내가 연산을 하겠다, 어느 메모리를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연산을 할 때 어느 구역에 어느 메모리를 사용해서 이만큼 연산하겠다 이런 것들을 직접 코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매우 힘든 작업이겠죠. 당연히 이 메모리가 구조도 알아야 될 거고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해야 될지도 알아야 될 거고 전체적인 데이터 타입도 다 구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쿠다 이제 하이 레벨 API들이 나왔는데 뭐 CU 이제 BLAS라는 거는 이제 베이직 리니어 서브 프로그램스라고 해서 행렬 구부 이용한 연산들을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CU FFT라는 것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신호 처리에 사용하는 기본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CUDNN이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얘가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GPU 가속화 라이브러리인데 뭐 컨볼루션이나 풀링이나 뭐 표준화, 노멀레이즈, 뭐 활성화 함수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직접 쿠다를 하시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로 밑바닥부터 다 만들고 싶으신 분은 하실 수 있을 건데 네, 많이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CPU랑 GPU를 가지고 연산을 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보통 요 지금 파란색이 인텔이고요. 그 옆에 밑에 있는 게 파스칼 V, 타이탄 X랑 그리고 노란색이 이 CUDNN 라이브러리를 같이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66배 차이 나죠. CPU랑 GPU 같은 경우는 66배, 뭐 70배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CPU 이제 그냥 GPU하고 이제 이 CUDNN을 사용한 GPU 같은 경우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GPU 같은 경우는 보틀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제 모델과 모델의 가중치가 전부 이 GPU 램에 상주하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여기에 상주 안 하고 있죠. 보통 이제 하드 드라이브에 상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읽어들여 와서 어떤 작업을 하고 또 보내고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CPU와 GPU 사이에 이제 보틀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스펙을 높이는 건데 우선은 뭐 램을 아예 전체 데이터를 램에 올려버려서 하거나 아니면 램이 이때는 진짜 정말 많이 커야겠죠. 빅데이터나 뭐 큰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면은 그리고 HDD 대신에 기본적으로 SSD를 사용한다거나 CPU의 다중 스레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또 미리 램에 또 올려놓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퍼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GPU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간단한 GPU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바로 실습으로 넘어갈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우분투에서 하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우분투 18.04에서 하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텐서플로우 기준으로 쿠다랑 쿠다 DNN을 설치하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좀 빼먹었는데, 요 사이트를 제가 잠깐 채팅창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GPU 아키텍처 발전 같은 거를 좀 잘 정리한 블로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처음에 테슬라, 뭐 퍼미, 케플라, 맥스웰, 파스칼, 볼타 이런 식으로 그 아키텍처가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GPU RTX 30 시리즈 그리고 A100이라는 또 이제 새로 이제 GPU용으로 이제 딥러닝용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암페어라는 또 아키텍처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도커 환경으로 하는 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서버에 운영체제만 있고 아무런 환경 설정 GPU 드라이버도 아예 잡혀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딥러닝 PC를 사시면 물론 그 업체에서 다 세팅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아예 워크스테이션 세팅할 경우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가 다시 세팅을 해주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이제 PC가 이제 우분투가 뭐 깔려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리누스 관련 환경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이제 내 그래픽 카드가 뭔지 우선 당연히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상에서 찾는 방법은 이런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워드 하나 공유 드렸는데 여기에 명령어 다 복사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LSPCI하고 이제 -i VGA라는 걸 통해서 내 지금 현재 그래픽 카드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쓰고 있는 딥러닝용 워크스테이션 그 환경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 이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뒤에 보이는 지포스 RTX 3090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 뭐 2204 이렇게 떠 있는데, 이때 안 보이시면은 업데이트 PCIIDS라는 요 명령어를 또 쳐주시면 됩니다. 쳐주시면은 그 다음에 다시 LSPCI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GPU가 보일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텐서플로우와 GPU 버전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텐서플로우 지금 방금 링크에서 이제 텐서플로우가 지원하는 뭐 파이썬 버전이나 그리고 쿠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텐서플로우 2.4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3.6에서 3.8 지원하고요. 그리고 쿠다 DNN은 8.0, 쿠다는 11을 지원합니다. 11 이상 버전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상 버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에서 CUDNN 7.0, 쿠다 9.0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GPU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전 이상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쿠다 11을 사용할 거고요. 쿠다 DNN은 2.4를 사용할 수 있게, 텐서플로우 2.4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11과 8.0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1과 8.0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쿠다 11 버전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주소가 하나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쿠다 툴킷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쿠다 11.0 보이시죠? 11.0 보시면 요거 쿠다 툴킷 11.0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내 환경 윈도우스냐 리눅스냐 있죠? 그럼 나는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질문이 들어와서 잠시만요. 하드웨어 리눅스 환경에서 쓰는 예, 말로 설명할게요. 여보세요? 네네. 주가 자르기가 뭐해서, 네네.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네네. 여쭤보셔도 네.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강의를 통해서, 네. 지금 이게 결국은,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을 돌리기 위한 환경을 구성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맞습니다. GPU를 설정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네네. 리눅스에서 이제 설치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러면 이제 X86에 있는 이제 화이트박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리눅스를 올려가지고, 네네, 혹은 뭐 이제 맞습니다. 리눅스 올려서 여기다가 네네. 돌리면, 네. 그러니까 모든 딥러닝은 다 돌아가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처음에 환경을 말씀드렸어요. 예. 우분투 18.4 버전이고 여기 네네. 텐서플로우 2.4를 돌리기 위해서 쿠다랑 쿠다 아, DLS가 받을 거다. 그 예, 환경에 예. 대해서 설치하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다른 뭐 리눅스 다른 뭐 레드햇이나 센트OS나 뭐 거의 비슷하긴 할 텐데 이게 네. 다를 수도 있고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이대로만 하면은 이 딱 환경에서는 되긴 될 텐데 다른 버전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저도 정확히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해봤던 네. 것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뭐 리눅스나 그리고 GPU 예전 버전이랑 최근에 이제 3버전 때까지 다 세팅을 해봐서 그런 것들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 만약에 제가 저희 조직에 가서 뭐 PC 네네. 하나에다가 뭐 네네. 얼마나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뭐 지금 나오는 제너럴한 PC 하나에다가 네네네. 지금 리눅스를 깔아가지고 네네네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환경 구성에서 네네네. 지금 GPU를 꽂아서 NVIDIA 네. 계열에 뭘 꽂아서 얘를 네네. 지금 공유해 주실 네네네. 저 매뉴얼을 가지고 설치를 해보면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딥러닝을 돌릴 수 있는 네네네. 환경이 갖춰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갖춰지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합니다. 이제 환경을 이제 GPU 설정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파이썬을 깔아서 이제 GPU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요 쿠다 툴킷을 우선 까시면은 저절로 드라이버도 같이 잡습니다. 드라이버도 같이 그런데 잡는데, 아까 네, 용어들이 다 낯설어가지고 쿠다가 정확히 네. 뭐 하는 아이인지. 그러니까 쿠다라는 게 쿠다 코어라고 해서 GPU 코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텔이나 이런 거 CPU 코어 얘기하잖아요. 뭐 탑코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예. GPU 엔비디아의 코어를 쿠다 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쿠다 코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쿠다 네. 코어를 사용해서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텐서 코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네? 주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텐서 코어라는 것도 있는데요. 텐서 코어야, 네, 센서 코어야? 네, 이거는 이제 텐서 코어? 텐서 코어 이거 좀 이따 네네.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텐서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에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특화된 코어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쿠다 코어 이런 그냥 코어 하나에서 3 곱하기 3 이런 연산만 하나 한다면은 우리가 이 텐서 코어를 통해서 3 곱하기 3 플러스 4까지 한 번에 하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 네. 연산을 할 때 보통 메모리나 뭐 다른 거 연산할 때 이제 그 예측값을 구할 때 WX 플러스 B라고 해가지고 웨이트랑 인풋 값 그리고 거기다 바이어스 더하는 연산을 보통 다 하거든요. 네. 그 연산을 특화돼서 이제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든 게 또 이제 텐서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지금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서 이제 8664 아까 말씀드린 X8664 여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내가 우분투라면 우분투 눌러주신 다음에 18.04 버전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로컬로 다운받아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명령어를 그대로 이 우분투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컬 파일 wget 이 로컬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거를 이제 sh로 실행해서 쿠다를 바로 인스톨을 했고요. 이거 그냥 그대로 이 파일 받으신 거 서버에 올리신 다음에 실행해 주시면 이 파일 바로 실행해 주시면 쿠다 바로 깔릴 거고요. 깔린 상태에서 내가 엔비디아 SMI 이렇게 쳐 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버전 그리고 쿠다 버전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 지금 요 PC 같은 경우에는 30 시리즈라서 30 같은 경우에는 11.0 이하가 안 돼서 이 버전으로 제가 깐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버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쿠다 11 버전, 그리고 쿠다 DNM 8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대로 쿠다를 깐 다음에 쿠다를 까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요 환경을 요 BCRC라는 곳에 설정에 추가해 줘야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쿠다가 USR 폴더 밑에 로컬 폴더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로컬 폴더 밑에 이렇게 쿠다라고 지금 보이실 겁니다. 쿠다 11.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 패스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요 패스를 BCRC에 이제 추가를 여기 보시면 맨 앞 밑에 익스포트 하시고 패스 추가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은 12.1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요걸 추가해 주었고요. 요렇게 추가를 해 주신 다음에 네, 300이면은 최신이라서 거의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진 않아요. A100이 제일 좋긴 한데 거의 두세 번, 예, 네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서 요 BCRC 같은 경우 이제 BCRC를 통해서 요 환경을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CUDNN을 설치할 겁니다. CUDNN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하고 또 쿠다랑 호환되는 CUDNN 8버전 말씀드렸죠. 아까 그 8버전을 다운받을 건데 제가 여기에다가 주소를 추가를 안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요것도 CUDN은 제가 여기에다는 추가를 할 건데 제가 채팅창에도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요 지금 CUDNN 아카이브 들어가셔서 이제 8버전이죠. 그럼 보시면은 8.01 요걸 깔도록 하겠습니다. 11버전에 지금 호환되는 보시면 포코다 12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리눅스하고 윈도우 버전 있죠. 그래서 CUDNN 라이브러리 4 리눅스 요걸 받으시면 됩니다. 요걸 받으시면은 타르 파일이 하나 다운이 됩니다. 타르 파일이 하나가 다운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타르 파일을 이런 CUDNN 11.0 리눅스 64라고 해야 되는 요 타르 파일이 보일 겁니다. 요 타르 파일이 받아질 텐데 요거를 이제 다시 서버에 또 올려주시고 서버에 올리셔서 압축을 푸신 다음에 압축을 푸시면은 이제 그 압축 풀리 포도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쿠다라고 지금 폴더가 하나 보일 겁니다. 압축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UDN의 11.1 요걸 이제 압축을 타르 파일 요거 받으시면 이렇게 쿠다라고 해서 폴더가 하나 생길 거고요. 요 쿠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include랑 lib64라는 요 두 가지 폴더가 보일 겁니다. 이 폴더를 마찬가지로 다시 파일 위치를 이동시켜 주고요. 사용 권한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바로 옮겨주시고 요 USR 로컬 밑에 쿠다 밑에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사용 권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모두 하고 있는 요거는 루트로 해주시거나 수도 권한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루트 계정이나 수도 권한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엔비디아 드라이버 쿠다 CUDNN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요 엔비디아 SMI 요 명령어나 아니면 cat USR 해가지고 뭐 그래프 해가지고 CUDNN 메이저 해서 쿠다 지금 몇 버전이나 깔려 있나 이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이제 내 PC에 리눅스 버전 18.04에 GPU는 잡힌 겁니다. GPU에 쿠다랑 CUDNN까지는 다 설치가 된 거고요. 이제 내가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GPU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파이썬이나 아나콘다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 아나콘다 다운 받으시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텐서플로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텐서플로우 설치 있죠. pip install 텐서플로우 GPU하고 2.4.0이라고 하게 되면은 요 텐서플로우 GPU 버전 2.4.0 버전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0 버전 이상 암페어 아키텍처를 이상으로 만약에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 최신 버전 이제 데브 버전이라고 해서 개발되는 버전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TF 나이틀리 GPU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버전을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 들어가셔서 import TensorFlow as TF 할 때 에러가 발생을 아마 할 겁니다. 발생하시면은 콘다 install 쿠다 툴킷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30 버전 이상은 이
나이틀리 버전 2.5 이상 버전으로 텐서플로우 2.5 버전 이상으로 GPU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버전 이전, 뭐 20이나 뭐 V100, 타이탄 V100, 뭐 아니면 1070, 뭐 이런 그래픽 카드 경우에는 텐서플로우 GPU 2.4로 우리가 GPU를 쓸 수가 있고요. 30 이상 암페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TF 나이틀리 GPU라는 요 최신 버전 2.5 이상 버전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접속 후에 이렇게 요 import tensorflow TF 테스트 GPU 디바이스 네임 요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GPU 디바이스 뭔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잠시만, 여기는 GPU가 안 걸려 있어서 요 콘다나 아나콘다 환경이랑 가상 환경 하는 건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파이썬 들어가셔서 이 명령어를 치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import tensorflow as tf 이 명령어를 쓰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뜨죠. successfully opened dynamic library 뭐 그래서 모두 successful 뜹니다. 이게 하나라도 안 뜨면은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지컬 디바이스 1, 그래서 RTS 3090 사용할 수 있다라고 뜨고 GPU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0번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GPU가 이렇게 꽂혀 있으면은 그 첫 번째 디바이스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GPU 설정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 만약 아까 말씀드린 제가 GPU 설정하고 파이썬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 명령어를 통해서 내가 내 파이썬 텐서플로우 요 버전에서 지금 GPU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서버에 있으면은 저희 디노이 서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깔고 뭔가 다운받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또 도커로 사용할 도커로 이제 우리가 이 GPU 서버를 각각의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도커 도큐먼트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분투 18 버전이고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보이는 sudo apt-get 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커가 있으면 삭제하는 명령어고요. 요 밑에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이제 라이브러리도 또 다운받아주고 요 gpg 키 등록해준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아파트 업데이트, 아파트 get, 인스톨 도커 C 하시면은 도커 알아서 잘 설치됩니다. 여기까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도커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우리가 엔비디아 도커도 같이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도커도 같이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거의 포맷은 비슷합니다. 지금 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버전 선택하거나 거기서 리눅스 대신에 윈도우를 가져오고 환경 패스 설정하는 것도 리눅스는 그냥 그 배시아시에 하게 되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CMD 이제 그 환경 설정 패스 설정하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서 설정해 주시면 돼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그대로 있을 거고요. GPU는 비전뿐이 아니라 딥러닝에서는 거의 다 딥러닝 하시면 무조건 GPU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CPU에 비해서 60배, 7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60일 걸릴 거 하루에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WS나 뭐 GPC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GPU 자원 임대하는데 얘네들은 쓰면 쓸수록 돈이 듭니다. 쓰면 쓸수록 돈이 들고 많이 쓰면 쓸수록 돈이 들고 더 좋은 기기를 쓰면 쓸수록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되면 그냥 내가 PC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AWS에서 클라우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도 마찬가지 GPU를 서버에 꽂아놓고 그거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임대해 주는 형식이고요, 보통. 그리고 그래서 이 엔비디아 도커를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는 여기서 지금 요 컬부터 똑같이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컬 실행해 주시고 세팅 엔비디아 컨테이너 툴킷 실행해 주시고 여기 밑에 업데이트 해 주시고 아파트게 인스톨 Y 엔비디아 도커 2라고 해 주시면은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시스템 CTL 리스타트 도커로 여기까지만 하시면 도커는 엔비디아 도커가 그대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도커는 이제 뭐 도커 뭐 이미지스라고 하게 되면은 도커 요게 이제 도커 이미지들을 지금 제가 다운받아 놓은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 도커까지 설치했으니까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GPU를 사용할 수 있는 도커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쿠다 11 버전 그리고 CUD에는 8 버전의 이미지를 다운받을 겁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이시는 요 주소 들어가셔서 이 주소 들어가시면은 우선 최신 버전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최신 버전 11.3 버전 그리고 CUD에는 쿠다는 11.3 그리고 CUD에는 8 버전이 있는데 여기 밑에 가시면은 아카이브가 리스트 뭐 예전 거 여기 히어리라고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직 지원하고 있는 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0 그리고 우드 18.04 쿠다 DN은 8까지 깔려 있는 요거를 다운받을 겁니다. 런타임 요거를 다운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커 풀 엔비디아 쿠다 11.0 CUDN은 8 런타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우분투에서 실행하시게 되면은 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을 받습니다. 쿠다가 11점 버전이고 쿠다 DNN이 8 버전인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을 받을 거고요. 그 받은 걸 이제 도커 이미지스라고 확인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운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3.6기가 정도 잡아먹습니다. 기본적으로 3.6기가 정도 잡아먹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명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커 런 하고 -p는 포트, 외부 포트와 내부 포트를 연결해주는 포트 설정해주는 거고요. -d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는 거. 네임은 주피터 테스트라는 네임으로 띄우겠다. 그리고 GPU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요 PC에서 어떤 GPU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1이라고 하면은 0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걸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여기다 all이라고 해주시면은 모든 GPU를 요 도커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디바이스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1밖에 못 써요. 이 도커 안에서는 0은 못 씁니다. 이 도커 안에서는 1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커 ps 해서 요런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도커가 하나 뜰 겁니다. 도커가 하나 뜰 거고요. 잠시만요. 방금 어제 했던 거를 지웠구나. 제가 지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커런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똑같은 게 영어가 맞는데 잠시만요. 붙여넣을 때 죄송합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끝에 있는 요 지금 엔비디아 쿠다 11 요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도커 이미지가 빌드되면서 이런 식 도커 테스트 이미 여기 보시면은 도커 컨테이너가 하나 만들어졌을 겁니다. 주피터 테스트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졌네요. 뭔가 이 사이트가 났는데 잠시만요. 원래 기본적으로 바로 뜨는데 뭔가 중간에 에러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엔비디아 11.0 그리고 쿠다 8을 가져와서 도커가 하나 뜬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는 2에서 2,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호스트 PC에서 이 도커 안에 있는 222라는 포트로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정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뭐 시드에서 뭐 기본적인 레포지토리, 카카오 레포지토리 추가해 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wget, 뭐 나노, 뭐 빔, git, gcc, ssh, build, essential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환경. 우선 들어가게 되면은 도커는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뭐 VI도 없고요, 뭐 나노도 없고 wget도 없고 핍은 당연히 없겠죠.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설치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나콘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버전을 다운받아서 여기로 바로 올리셔도 되는데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wget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wget으로 최신 버전 받아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뭐 아이콘다 설치한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뭐 맥프롤립, 넷툴 이런 것들 다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피터 노트북 설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시는 거 원래 하시던 거 아마 설명 뭐 파이썬 제가 듣기로는 우선 파이썬 다 설치하는 거 아나콘다에서 주피터 노트북 하는 거 다 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주피터 컴피그 파일 안에다가 이제 뭐 패스워드나 그리고 IP나 포트라고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바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회사가 아닌데 이제 이렇게 지금 회사 내에 있는 PC로 포트 포워딩해서 바로 들어가서 지금 이거 도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커 안에 지금 바로 접속을 한 겁니다. 제가 포트 포워딩을 따로 해놔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하나씩 안에 들어가서 설정해 주는 건데 도커 파일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커 파일이라는 걸 설정하게 되면은 내가 이 도커 이미지를 통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위에서 했던 거 런을 통해서 다 깔아줄 수가 있고요. 깔아주고 여기 중간에 인스톨 TF 나이플리 GPU가 있는데 이거 대신에 이제 내가 원하는 텐서플로우 버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든가 주피터 노트북의 환경 설정하는 것들 그리고 뭐 여기는 SSH 가는 건데 요거는 그냥 SH 연결을 위한 그 밑에 명령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피터 노트북하고 allow root no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이 컨테이너를 띄울 때 주피터 노트북도 같이 띄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도커 파일 하나를 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공유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도커 파일을 가지고 얘를 빌드를 시키면은 이런 이미지가 생깁니다. 지금 엔비디아 쿠다, 뭐 12.2 쿠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고요. 요게 지금 아나콘다도 다운받고 거기다가 파이썬도 깔고 아나콘다가 지금 파이썬 당연히 있겠죠. 뭐 주피터 노트북도 깔고 텐서플로우도 깔고 주피터 노트북 환경 설정도 하고 SSH 설정도 하고 주피터 노트북까지 띄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얘를 이제 도커 런을 통해서 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트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그걸 위해서
하나는 SSH 통신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하나는 주피터 노트북 통신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텐서보드나 이런 거 더 포트를 추가하실 거면은 더 추가해 주시고 안에서 또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하나씩 이게 같이 해보면 좋은데 아무래도 다 환경이 다르고 보통 다 윈도우실 거라서 필요한 명령어들을 다 여기다가 제가 넣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쭉 따라 하시면 될 거예요.